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을 기말에 설정할 때, 그다음에 확정 시, 회수 시, 그다음에 다시 추가 계상할 거를 설정했을 때는 다 박스에 표로 정의해 드렸어요. 처음 하실 때 이거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잘 들어보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시험과 관련된 일이에요. 일단 대손이 일어났다 치면 문제는 셋 중에 하나야. 제일 먼저 뭘 찾아요? 그 회사에 프로그램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찾아서 있으면 다 갖다 써. 없으면 갖다 쓰고 비용 처리. 아예 없으면 비용. 이게 나올 수 있는 건 다. 그 다음에 회수가 되면 둘 중에 하나. 전기께 돌아오면 무조건 돈 받고 그냥 충당금만 늘려. 단기께 돌아오면 단기의 전표를 찾아서 차변걸 뒤집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 결산 때 나오겠죠. 12월 31일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있는데 얼마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겠다. 2억 있는데 이 회사가 1% 설정하겠대. 그럼 바로 다 200을 설정하면 안 되지. 그때까지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을 찾아. 80 남았네요. 그래서 120만 원만 추가로 설정하고 비용은 붕괴는 똑같죠. 이제 여기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는 게 전체에 나올 수 있는 상황 답니다. 4월 21일 매출처 우일 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서 외상 매출금 8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장부상 충당금 잔액은 없다.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없애버려야 되겠죠. 거래처 걸어서. 금액은 80만 원짜리. 충당금이 설정이 되지 않았나 봐요. 충당금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곧바로 대손 상각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진위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80만 원 대손 처리합니다. 장부상 충당금 잔액이 50만 원 있답니다. 그렇죠. 진위 상사의 외상 매출금 80만 원 없애고, 자, 충당금이 이때니까 있는 만큼 다 갖다 써야 되겠죠. 이때 대손 충당금은 이름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108번 밑에 있는 109번을 쓰시는 거예요. 있는 만큼 다 갖다 써요. 50만 원. 그래도 부족하죠. 이제 대손 상각 비용이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세 번째, 매출처 서삼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 잔액 80이 전부 대손 처리합니다. 충당금 잔액이 200만 원이나 있네요. 대변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어서 80을 없애고, 자, 이제 충당금이 충분히 많죠. 그러니까 모두 다 충당금만 갖다 쓰면 되지. 그 상황이 첫 번째는 충당금이 아예 없을 때는 무조건 대손상각비, 조금 있을 때는 있는 거 다 갖다 쓰고 대손상각비, 아주 많으면 그냥 충당금만 없애는 세 가지 상황을 보신 겁니다. 네 번째 문제 4월 24일자 보겠습니다. 무사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 53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조회해서 처리하십시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시된 거는 이 지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찾으러 가야 돼요. 여기처럼 금액을 알려주면 좋은데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일단 이 금액이 실제 데이터하고는 다르겠지만 찾았더니 18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회계 처리 먼저 하고 설명할게요. 외상 매출금 무사상사 것에 53만 원이 없어지는데 찾아보니까 충당금이 18만 원 남아있더라. 바로 아래 번호에 있는 충당금을 18만 원을 갖다 쓰고 부족하니까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을 안 가르쳐 줬을 텐데 어떻게 찾을 거냐? 제일 좋은 방법은 치산표라는 걸 엽니다. 시산표를 열어서 오늘 날짜가 4월 24일이었죠. 4월 24일 이렇게 쳐요. 그러면 그 날짜 현재의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충당금이라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이게 실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찾아봤더니 대손 충당금 잔액 여기에 금액이 얼마였냐면 18만 원이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대손 충당금은 생길 때 오른쪽이니까 이쪽에 잔액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는 없는 충당금을 너무 많이 갖다 쓰는 회계 처리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18만 원이라는 걸 알아내고 방금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숫자 안 가르쳐 주는 것들은. 장부를 찾아보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연습 문제 저쪽 뒤에 가면 다 하게 됩니다. 결산 때 25일자
광호상사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0만원 회수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처리 시점에 충당금 잔액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광오상사 거를 뺍니다. 그리고 차변에 바로 아랫번호 검색할 필요 없겠죠. 금액이 66,000원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대손상각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26일자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정육상사의 외상 매출금이 현금으로 회수가 돼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게 돌아오네요. 돌아오면 돈 받아야지. 현금으로 금액 10만원. 그리고 다시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게 돌아오면 무조건 충당금을 회복시키면 돼요. 근데 이게 뭐야? 외상 매출금이잖아. 그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 번호 잘 모르겠으면 충당금 해서 옆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붙어 있는 거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이제 대손 처리한 걸 회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는 이제 충당금을 기말에 설정하는 문제예요. 12월 31일자로 자, 기말 결산 시의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온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한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숫자를 다 알려주면 자, 외상 매출금 잔액이 이 금액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1%를 설정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나온 이 숫자인데 이걸 다 설정하면 안 되지. 충당금에 남아있으니까. 여기를 남아있는 것을 뺀 나머지를 추가로 계산을 해서 설정을 하면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딱 1%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곱하기 1% 빼기 요 나머지 잔액.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금액의 딱 1%가 충당금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서 차변에 대변 먼저 할게요.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의 바로 아랫번호 계산된 금액 4622600.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충당금은 받으러움의 바로 아랫번호 678 플러스 합쳐서 대손상각비 533006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결산 때 만나게 돼요. 이 문제가 이런 숫자를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전혀 하나도 안 알려줘요. 그러면 지금 이 숫자들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것도 결산 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시산표를 엽니다.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31일자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뭘 보냐면 이제 자기 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 숫자를 보고 여기에 숫자를 봐요. 이게 이날 현재의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잔액이야. 이 문제를 보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얼마였다는 얘기냐면 481 060 000이었고 여기 숫자를 확인했더니 83 000 000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숫자를 확인해요. 충당금. 이거 확인했더니 여기가 188 000이었고 여기가 152 000이었어요. 이거는 실제 시험 보러 가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문제를 잘못 풀면 여기 있는 이 계정들의 숫자가 바뀔 거니까. 그래서 자기 걸 열었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 설정한다고? 그럼 곱하기 1%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빼기 이걸 해서 금액을 계산하고 이거 곱하기 여기 잔액 곱하기 1% 빼기 이걸 해서 숫자를 계산하고 그랬더니 여기가 678이고 여기가 4622 600이더라. 이렇게 알아낸 다음에 지금처럼 12월 말일자로 어디 갔냐? 여기 있죠? 대손사 뭔가 분계를 좀 잘못했네. 대손 충당금 여기가 111이에요. 잘못했다. 받으러움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 계산하고 받으러움의 충당금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합쳐서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과정에서 뭐 시산표 찾고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상황들은 이런 결산 때 해야 되는 것들은 다 결산하면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분계만 한번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